자, 컨쇼 라이브 대학교 분석방송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전형은 에이스 인재 전형입니다. 자, 아주대학교 에이스 인재 전형은요, 솔직히,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지원하면 좀 유리한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. 자,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를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를 합니다. 서류 평가 100%를 하고요. 3배수를 먼저 선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면접이 존재합니다. 그러니까 에이스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면접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일반 학과들은 그러니까 의대나 약학대 빼고는요 최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최저가 적용되지 않고요. 대신 의학과와 약학과는 최저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나머지 학과들은 최저가 미적용되는데 그냥 전통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부분보다는 약간 균형적인 부분에 대한 선발 라인이 좀 잘 구성되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일단은 생활기록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공 적합성 활동이 좀 뚜렷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원 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자, 그러면 에이스 전형 말고 또 하나의 전형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다산인재 전형입니다. 다산 적약용 선생에 대한 호를 따서 만든 전형이에요.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다산이라는 라인이 경기도 라인이잖아요. 그래서 다산인재 전형인데요. 요 전형은요 뭐가 없냐면 면접이 없는 서류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류형 같은 경우는 면접형보다 학업에 대한 점수대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 내신 등급을 좀 계산할 필요도 있고요. 그리고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다산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인재상과 좀 부합한 아이들을 뽑고자 하고, 또 하나는 얘네들은 생각보다 전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또 하나는 문과 이과를 떠나가지고 좀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, 그래서 국어나 영어 성적을 조금 중요시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 하나하나 다 맞출 필요는 없지만 요런 색깔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, 그리고 수능 최저는 적용되지 않고요. 서류 100%다 보니까 면접이 들어가지 않는 서류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개의 전형을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자, 아주대학교 에이스랑 다산인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에이스 전형인데요.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평가가 28% 정도가 들어가고요. 활동에 대한 부분이 한 37% 정도가 들어가고, 그리고 인성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생각보다 되게 높게 평가가 됩니다. 한 35%가 평가가 되는데, 대학교가요 우리 아이들을 뽑을 때 착한 아이를 뽑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. 아주대학교에서 인성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팀활동이에요. 팀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에 대한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연구를 해나가거나 어떤 실험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, 그리고 이 구성력이 부족하다라면 자소서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아주대학교 이 자소서 쓸 때 자소서 2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,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전공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이런 균형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좀 낮게 평가가 되죠. 그렇다 그래서 저는요 아주대학교 에이스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갖고 학업에 대한 성적이 낮아도 합격한다라고 보진 않아요. 왜 그러냐면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 데이터 분석의 이 분포대가 조금 뭉쳐져 있는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등급대는 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. 대학교가 정성적 평가를 통해 갖고 뭐 원점수나 편차 이런 것들도 다 평가하겠지만 솔직히 아주대학교는 등급 자체가 어느 정도는 구성돼야지 학교 수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이따가 저희가 등급에 대한 예상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그 등급을 기준을 좀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다산인재 전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. 다산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부분과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, 활동에 대한 부분이 51%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저희가 말하는 전공적합성 라인이다
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기주도성이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보는데 이 자기주도성이 뭐냐면 전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주체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연구 라인을 좀 구성했는지, 그리고 전공을 통해서 어떠한 심화적인 지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 이런 주제들, 연구들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고등학교랑 특목고가 있다라면 누가 유리할까요? 당연히 특목고가 유리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산인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이거는 솔직히 분석해보면 특목고 색깔이 좀 납니다. 그런데 좀 예전보다는 특목고 아이들의 선호율이 좀 내려갔다는 생각도 좀 들지만 그래도 특목고 전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학업 역량 안에는 전공에 대한 학업을 좀 중요시 보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이나 아니면 전공에 관련된 1순위 과목들, 우리 아이가 만약 공대를 간다면 기하나 물리 성적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신 다산인재 같은 경우는 공동체 의식이나 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부분이 낮아지고 요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 위의 평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얘네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지금 선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나와 있는 게 에이스예요.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는요, 보시면은 뭐 평균점이 3등급대 아이들이 들어갑니다. 3등급대 아이들이 들어갔는데 솔직히 에이스는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생각보다 지원 라인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3등급대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도 충분히 합격선을 형성은 합니다. 대신 합격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생활기록부나 활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균형성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전공성이 없으면 안 돼요. 전공성이 좀 있기는 해야 돼요.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학과와 내 생활기록부가 좀 잘 맞아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심한 게 다산인재인 거예요. 그랬을 때 아이들이 뽑혀 들어가는 라인을 봤을 때 조금 데이터가 좀 벌어지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. 벌어지는 데이터들을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선을 지킨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. 그죠?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을 형성을 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솔직히 저는 4등급 대 아이들이 솔직히 아주대학교를 지원하는 거를 되게 반대를 합니다. 4등급 대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니고요. 제가 봤을 때는 3등급 대 한 중반 라인까지가 이 다산인재 라인, 그러니까 에이스 라인으로서 좀 구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2, 3등급 라인에서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런데 요 빠지는 데이터를 좀 잘 보셔야 돼요. 어느 정도 빠져나갔는지를 봤을 때 2, 3등급 대 라인으로 약간의 어떤 틀이 좀 잡히잖아요. 자, 요번에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다산인재입니다. 다산인재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이 범위의 틀이 조금 더 밑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요 라인이 2등급에서 3등급 라인이 일반고 라인인데 솔직히 일반고 아이가 3등급 대 아이들은 다산인재보다는 에이스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요 3등급 때부터 형성되는 이 뒷 데이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목고 데이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.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에이스보다는 다산이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조금 더 빠져나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런데 요렇게 건설환경처럼 5등급대 아이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솔직히 특목고 학교 수준이 좋기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평가가 돼요. 그런데 솔직히 아주대학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전국자사나 이렇게 잘 나가는 자사고나 과고 아이들이 대거 지원하는 학교는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광역자사나 이런 아이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좀 등급대가 생각보다 뒤로 크게 밀려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과에 따라서는 조금 뒤로 데이터가 무너지면서 좀 수준 있는 이런 특목고 아이들도 지원하지만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3등급 때보다는 2등급 때 중심으로 좀 선발 라인을 구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다산인재랑 에이스가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선발 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에이스는 일반고 기준으로 했고요. 다산인재는 일반고와 특목고로 좀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에이스 같은 경우는 일반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라인은 한 2.4에서 한 2.6등급 정도 아이들이 적정 라인. 그러니까 요 정도 점수대가 형성된다면 점수가 크게 밀리지 않고요. 이과 같은 경우는 조금 등급대가 문과보다 약간 뒤로 더 빠져서 한 2.5에서 2.6등급 요 정도 라인인데 당연히 2등급대 초반 아이들은 점수대가 남는다라고 봐야겠죠. 그래서 한 2등급대 중반부터 아이들이 어떤 안정권을 좀 형성하거나 적정권을 형성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일단 2등급 때 중후반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도전권 라인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3등급 때 아이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. 3등급 때 아이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2등급 때 중후반에서 3등급 때 중반까지 좀 폭이 좀 넓게 일반고등학교 아이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라인이 있지만 그 4등급 때나 3등급 때 후반으로 갈수록 솔직히 쉽지 않다. 라고 봐야 되고요. 다산인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학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중요하고 전공적합성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나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에이스보다는 점수대가 좀 앞으로 붙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한 2.2에서 2.4등급 정도가 어떤 적정선 라인을 좀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연계 같은 경우는 한 2.3에서 2.45 정도까지 뒤로 약간 조금 더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목고는 이게 전국자사 데이터가 빠진 겁니다. 전국자사 데이터가 일단 빠졌고요. 지역이나 광역자사 아이들이나 그 외에 뭐 외고나 국제고 아이들의 성적은 다 들어간 건데 그렇게 봤을 때 3등급에서 한 4.5등급인데 일단 4등급 대 아이들은 조금 학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좀 나타내는 학교라면 점수가 크게 밀리지 않고요. 만약 우리 아이가 만약 과고잖아요. 그러면 6등급도 지원은 가능합니다. 네, 자연계 라인에서 과고 아이들은요. 과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6등급 대 아이들도 한번 지원은 해볼 수 있지만 네, 좀 도전권 형성이 되고 5등급이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주대학교는 다산인재라는 걸 통해 갖고 특목고 라인을 따로 만들 정도로 특목고 아이들을 좀 선호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학생들에 대해서 좀 우리 아이가 점수대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면 생활기록부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다산인재를 통해 갖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가능하면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은 에이스 쪽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해가시죠? 이게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과 다산인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